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보수 우파라 하는 사람들이 왜 매가리가 없어졌는가? 그 이유가 뭐냐? 보수 우파라는 정치인들, 그 매가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투력이 없다 또 그러고. 그 왜 그러냐? 의리도 없고. 그 이유가 뭘까? 이거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신혜원 씨, 그 태블릿 내가 그거 주인이고 이래가지고 좀 떠들썩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또 좌파들 가만 안 있죠.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게 옳다 그건 아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서 반격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이제 판이 커지겠죠. 이제 판이 좀 커져야 돼요. 왜 그러냐? 언론에서 보도를 상세하게 계속 안 하기 때문에 판은 커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좌파들이 주워 모아가지고 변명을 하든 뭐 하든 그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되고요. 근데 저 자한당에서 그래도 태블릿 이 건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 뭐 청문회 한다 또 그러네요. 그런 거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좀 물고 늘어져서 제대로 밝히고 흘렸지 이제 그건 의문이죠. 늘 보면은 앞에서 그런 척하다 뒤에 보면 실실실 그래요. 또 특별히 나서서 그냥 줄기차게 파고 제거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왜 그렇게 매가리가 없고 전투력이 없어졌냐, 이거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보세요. 그냥 튀어나와 가지고 뭐 주장하고 부딪히고 하면은 그 사람 그냥 국회의원 시켜줍니다. 공천해줘요. 역대로 그래 오다 보니까 그쪽에는 전사들이 많아. 전사들이 타고난 전사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전사들 예를 들어서 보수우파 정당에서 공천 받을까요? 아니요, 택도 없죠. 오히려 공천 안 줘요. 괜히 조직에 와서 튈까 봐서. 그럼 어떤 사람 공천 줍니까? 그저 고분고분하고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사람 공천 줘요. 또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는 이렇게 좀 강한 쪽으로 쑥 붙어버리고 뭐가 안 나는 게 최고야.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전사들은 쳐버리니까, 안 쳐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 많지 매가리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참 할 이야기인지 아닌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딱 봅시다. 그 주변에 박 대통령을 위해서 크게 싸워주는 전사가 있었냐 이거죠. 없었잖아요. 그 위기에 몰릴 때 제대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냥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변 구석구석에 전사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저장 무난하고 뽑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애국심이 충만하고 전사적이고 뭔가 책임감 있고 추진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뽑았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지난 이야기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도 좀 말썽스럽기보다는 좀 조용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죠. 포진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뭔 일 터지면 책임을 안 지고 의리가 없어. 자기 몸 던져서 뭐 안 해요. 그냥 편안하고 무난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쓸 때 좀 전사적인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뭔가 추진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포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특히 애국심이 충만해야 되죠. 사상점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는 특히 청와대 핵심부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요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스잘데없이 지역안변이 뭐냐 하면서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한 바람에 이제 문제가 커진 거다 이거예요. 내가 왜 지역안배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정치라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오직 이해관계, 여기로 뚫뚫 뭉치고 그리고 힘과 힘으로 뭉쳐가지고 그걸로 하는 게 정치라는 것이죠. 정치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다만 그런 세력이 국법을 잘 지켜가면서 부정부패 안 해가면서 또 형평성에 맞춰서
하면은 국민의 홍복이고, 그게 아니고 힘이 있다고 마구 휘두르면은 참 국민이 피해를 입고 그럴 뿐이에요. 이건 선각 차원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이게 옳으니 저게 법이니 해봐야 정치는 힘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힘 잃으면 아무리 떠들어봐야 신경도 안 써요. 쳐다도 안 보고 소용이 없다는 거죠. 칼자루가 상대방한테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정치 생리가 그렇거든. 정치만 그러겠습니까? 알고 보면 이 세상 전체 구성 자체가 그래요. 그것을 다만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좀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어서 그렇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옳으니 그러니 이제 하면서 또 하기도 하지만은 그 상식이니 옳으니 그린 걸로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이 없고 전사들이 없는 거야. 전부 눈치나 실실 보고 앉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태블릿 빛이 뭐 청문회 될련지 특검을 그나마도 좀 통과해서 뭘 해볼란지 이제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하도 뭐 좀 미심쩍으니. 그런데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한번 능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싶은데 뭐 능력 보여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흐지부지 몇 번 그렇게 하다 말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잘하지 않겠나 이제 믿는 게 낫겠죠. 그리고 매사 끈질겨야 돼요. 몇 번 툭툭 던지고 끝나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신문에 한 줄 나는 것 뿐이지, 방송에 한 번 나는 것 뿐이고, 줄기차게 그야말로 5개년 계획 세워가면서 해야 된다니까. 이 투쟁을 하고 해도 뭔가 개혁을 하려도 아주 길게 잡고 해야죠. 뭐 후닥닥 짧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하고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같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볼 게 있어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뻥을 치고 왜곡, 선동성 아니면 허위 보도 막 나올 때 단번에 제동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뭘 한다 해서 탁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초에 바로 단번에 그걸 좀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해놓으니까는 언론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막 파헤친다 하면서 막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 있는 거 막 터뜨리고 또 주목을 더 받으려고 더 과장하고 나중에는 시시콜콜한 거 아주 뭐 이 개인사 대통령 그 주변의 개인사 이런 걸 막 파헤쳐가 터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국민한테는 굉장히 또 먹혀들었어요. 그 지진부진한 거 이런 것이. 그래 여론이 확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 뒤로 한 번도 반격다운 반격을 한 걸 포기를 못했다. 이거 여러분 봤습니까? 박 대통령은 누구를 고소하고 이런 것은 성격상 맞지는 않을 겁니다. 고소라고 이런 건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그런 것을 이용했다 이거예요.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막 보도한 거죠. 정확하게 제동 걸어서 제어를 안 한가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인내심은 한없이 강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그냥 탁 시도해 가지고 결단 내려치는 데는 너무 느리거든요. 그걸 안다니까 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악화됐는데, 탄핵 그 정부 헌법재판소 그 과정도 보세요. 그 변호인단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국민 여론 그렇게 끼울려진 데서 그나마도 변호하겠다고 참 애들 많이 썼어요. 그런데 좀 아쉽다면은 좀 더 강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 있죠? 절차상 하자 문제에 걸릴 때도 처음부터 그걸 강하게 대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법에서는 막 국회에서 절차 무시하고 막 진행해서 이거 절차상 하자를 강력하게 대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중간쯤 가가지고 또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탄핵소추안을 또 수정해가지고 올렸잖아요. 탄핵소추안을 수정하게 되면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된다. 그런 그 전문가들 의견도 많았는데, 그럴 때 변호인단들이 단번에 털어가지고 그렇게 하든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 탄핵소추안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재판부에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변호인단 사퇴 이걸 강행하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선고길이 늘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태블릿 PC. 그 자꾸 태블릿 PC 한번 보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검찰에서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판 싸우고 있는 게 태블릿 PC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건 저 디켄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태블릿 PC 건은 별도 소송으로 변호인단들이 진행을 해라 이거죠. 소송을 해가지고 뭐 바빠서 못 하려가 모르지만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뭐 누구를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언론이 좀 허위로 했다고 해서 막 소송하고 이런 거 참 꺼려하고 싫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내하고 말지 하면서.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국민 알 거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전부 모아가지고 변호인단들이 소송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허위 보도, 왜곡 보도, 오보 이런 거 모아가지고 소송을 한다 이거예요. 소송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뭐가 허위인지 뭔지 인터넷에 찾아보다 그런 거 다 떠 있고 나도 한 2번인가 올렸으니까 이것은 허위 왜곡 보도였다 하고. 그렇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은 모른다니까요.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안 나오고 신문에 안 내주니까. 그럼 그런 거 소송을 함으로써 국민이 다 바르게 알 수 있고 국민을 위해서 소송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는 안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을 위해서는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순실 변호인단도 그렇다니까요. 최순실 변호인단도 태블릿 PC로 인해서 어떤 곤욕을 당했습니까? 그럼 그것도 소송할 수 있고 또 별도로 보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재산이 8천억이 있다, 뭐 조가 있다, 누구는 몇백조 있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별의별 거 다 나와. 그럼 왜 그런 거 소송을 안 하는가요?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밝히려고 해야죠. 하면은 자기 누명도 벗을 수 있지만은 또 국민들 그 모르는 사람 알게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전에는 워낙에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그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도 사실은 여의치는 않아요. 그러나 소송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 지금 하면 그냥 1년 2년 끌어갈 수 있어. 대법원까지. 그렇게 해서 뭐를 좀 밝히는 거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누구든지 소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도 안 좋아해요 그런 거.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쩔 때는 인내도 좋지만 공격적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남북 관계도 한번 봅시다. 뭐 말 나온 김에 북한에서 뭐를 한다 하면은 항상 무슨 일만 터지면은 그걸 대비한다, 무슨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부터 개발해서 언제쯤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좀 미리미리 해가지고 딱딱딱 동시에 저쪽에 배치되면 여기도 배치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아니면 먼저 뭐가 선수 쳐서 되든지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 마인드가 그러니까 정신에 고급 지휘관들이라든가 이 정치권의 이 마인드가 방어적이라서 그렇다니까요. 방어적이면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뒤따라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공격적이라면은 비대칭 무기도 개발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상대를 허점을 봐서 공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공격적인 그 각도로 들여다 보면은 저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저런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비대칭 무기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것이 예산 편성되고 또 연구되고 그렇게 해서 배치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마인드가 방어적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 해놓고 보고 부랴부랴 쫓아가서 준비하니까 항상 몇 년 뒤에 뒤따라간다는 거죠. 동시에 가지도 못해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 무장이 이제 거의 완료돼 있는데 이제 뭐 무슨 요격이 부족하니까 뭘 배치해야 되니 뭘 배치해야 되니 아직도 한참 멀었잖아요. 뭐 사드 배치해 놔서도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다층 방어 이렇게 말은 지금 다 돼 있지만 다층 방어 안 되잖아요 지금. 2020년까지 하니 뭐 후반에 하니 이러고 있잖아요. 한참 뒤늦게 따라간다니까. 그게 바로 방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칭 무기란 걸 생각할 수가 없어. 방어적이니까. 자꾸 해놓은 거 막는데 급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요.
상대방이 공격 무기 뭐를 하나 비대칭 무기 만들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돈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 무기 늘 만들기 급급하다니까요. 막는 무기 또 배치하기 급급하고 예산 배정하기 바쁘고 이러니까 새로 상대방이 없는 비대칭 무기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또 이만하겠습니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내하고 말지 하면서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전부 모아가지고 변호인단들이 소송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허위보도 왜곡보도 오보 이런 거 모아가지고 소송을 한다 이거예요. 소송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뭐가 허위인지 뭔지 인터넷에 찾아보다 그런 거 다 떠있고 나도 한 2번인가 올렸으니까 이것은 허위 왜곡 보도했다 하고. 그렇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은 모른다니까요. 공중파나 이런 데서 안 나오고 신문에 안 내주니까. 그럼 그런 거 소송을 함으로써 국민이 다 바르게 알 수 있고 국민을 위해서 소송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는 안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을 위해서는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순실 변호인단도 그렇다니까요. 최순실 변호인단도 태블릿 PC로 인해서 어떤 곤욕을 당했습니까? 그럼 그것도 소송할 수 있고 또 별도로 보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재산이 8천억이 있다, 뭐 조가 있다, 누구는 몇백조 있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별의별 거 다 나와. 그럼 왜 그런 거 소송을 안 하는가요?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밝히려고 해야죠. 하면은 자기 누명도 벗을 수 있지만은 또 국민들 그 모르는 사람 알게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전에는 워낙에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그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도 사실은 여의치는 않아요. 그러나 소송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 지금 하면 그냥 1년 2년 끌어갈 수 있어. 대법원까지. 그렇게 해서 뭐를 좀 밝히는 거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누구든지 소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도 안 좋아해요 그런 거.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쩔 때는 인내도 좋지만 공격적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남북 관계도 한번 봅시다. 뭐 말 나온 김에 북한에서 뭐를 한다 하면은 항상 무슨 일만 터지면은 그걸 대비한다, 무슨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부터 개발해서 언제쯤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좀 미리미리 해가지고 딱딱딱 동시에 저쪽에 배치되면 여기도 배치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아니면 먼저 뭐가 선수 쳐서 되든지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 마인드가 그러니까 정신에 고급 지휘관들이라든가 이 정치권의 이 마인드가 방어적이라서 그렇다니까요. 방어적이면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뒤따라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공격적이라면은 비대칭 무기도 개발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상대를 허점을 봐서 공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공격적인 그 시시콜콜한 거 아주 뭐 이 개인사 대통령 그 주변의 개인사 이런 걸 막 파헤쳐가 터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국민한테는 굉장히 또 먹혀들었어요. 그 지진부진한 거 이런 것이. 그래 여론이 확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 뒤로 한 번도 반격다운 반격을 한 걸 포기를 못했다 이거 여러분 봤습니까? 박 대통령은 누구를 고소하고 이런 것은 성격상 맞지는 않을 겁니다. 고소라고 이런 건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그런 것을 이용했다 이거예요.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막 보도한 거죠. 정확하게 제동 걸어서 제어를 안 한가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인내심은 한없이 강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그냥 탁 시도해 가지고 결단 내려치는 데는 너무 느리거든요. 그걸 안다니까 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악화됐는데 탄핵 그 정부 헌법재판소 그 과정도 보세요. 그 변호인단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국민 여론 그렇게 끼울려진 데서 그나마도 변호하겠다고 참 애들 많이 썼어요. 그런데 좀 아쉽다면은 좀 더 강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 있죠. 절차상 하자 문제에 걸릴 때도
처음부터 그걸 강하게 대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법에서는 막 국회에서 절차 무시하고 막 진행해서 이거 절차상 하자를 강력하게 대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중간쯤 가가지고 또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탄핵 소추안을 또 수정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탄핵 소추안을 수정하게 되면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된다. 그런 그 전문가들 의견도 많았는데 그럴 때 변호인단들이 단번에 털어가지고 그렇게 하든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 탄핵 소추안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재판부에 안 받아들여지면 제이 변호인단 사퇴 이걸 강행하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선고 길이 늘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태블릿 PC. 그 자꾸 태블릿 PC 한번 보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검찰에서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판 싸우고 있는 게 태블릿 PC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건 저 디켄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태블릿 PC 건은 별도 소송으로 변호인단들이 진행을 해라 이거죠. 소송을 해가지고 뭐 바빠서 못 하려가 모르지만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뭐 누구를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언론이 좀 허위로 했다고 해서 막 소송하고 이런 거 참 꺼려하고 싫어할지는 모를 수 있고 국민을 위해서 소송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는 안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을 위해서는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순실 변호인단도 그렇다니까요. 최순실 변호인단도 태블릿 PC로 인해서 어떤 곤욕을 당했습니까? 그럼 그것도 소송할 수 있고 또 별도로 보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재산이 8천억이 있다, 뭐 조가 있다, 누구는 몇백조 있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별의별 거 다 나와. 그럼 왜 그런 거 소송을 안 하는가요?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밝히려고 해야죠. 하면은 자기 누명도 벗을 수 있지만은 또 국민들 그 모르는 사람 알게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전에는 워낙에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그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도 사실은 여의치는 않아요. 그러나 소송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 지금 하면 그냥 1년 2년 끌어갈 수 있어. 대법원까지. 그렇게 해서 뭐를 좀 밝히는 거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누구든지 소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도 안 좋아해요 그런 거.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쩔 때는 인내도 좋지만 공격적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남북 관계도 한번 봅시다. 뭐 말 나온 김에 북한에서 뭐를 한다 하면은 항상 무슨 일만 터지면은 그걸 대비한다, 무슨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부터 개발해서 언제쯤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좀 미리미리 해가지고 딱딱딱 동시에 저쪽에 배치되면 여기도 배치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아니면 먼저 뭐가 선수 쳐서 되든지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 마인드가 그러니까 정신에 고급 지휘관들이라든가 이 정치권의 이 마인드가 방어적이라서 그렇다니까요. 방어적이면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뒤따라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공격적이라면은 비대칭 무기도 개발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상대를 허점을 봐서 공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공격적인 그 각도로 들여다 보면은 저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저런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비대칭 무기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것이 예산 편성되고 또 연구되고 그렇게 해서 배치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마인드가 방어적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 해놓고 보고 부랴부랴 쫓아가서 준비하니까 항상 몇 년 뒤에 뒤따라간다는 거죠. 동시에 가지도 못해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 무장이 이제 거의 완료돼 있는데 이제 뭐 무슨 요격이 부족하니까 뭘 배치해야 되니 아직도 한참 멀었잖아요. 뭐 사드 배치해 놔서도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다층 방어 이렇게 말은 지금 다 돼 있지만 다도 태블릿 PC 이건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 뭐 청문회 한다 또 그러네요. 그런 거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좀 물고 늘어져서 제대로 밝히고 흘렸지 이제 그건 의문이죠. 늘 보면은 앞에서 그런 척하다 뒤에 보면 실실실 그래요. 또 특별히 나서서
그냥 줄기차게 파고 제거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왜 그렇게 매가리가 없고 전투력이 없어졌냐, 이거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보세요. 그냥 튀어나와 가지고 뭐 주장하고 부딪히고 하면은 그 사람 그냥 국회의원 시켜줍니다. 공천해줘요. 역대로 그래 오다 보니까 그쪽에는 전사들이 많아. 전사들이 타고난 전사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전사들 예를 들어서 보수 우파 정당에서 공천 받을까요? 아니요, 택도 없죠. 오히려 공천 안 줘요. 괜히 조직에 와서 튈까 봐서. 그럼 어떤 사람 공천 줍니까? 그저 고분고분하고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사람 공천 줘요. 또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는 이렇게 좀 강한 쪽으로 쑥 붙어버리고 뭐가 안 나는 게 최고야.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전사들은 쳐버리니까, 안 쳐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 많지 매가리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참 할 이야기인지 아닌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딱 봅시다. 그 주변에 박 대통령을 위해서 크게 싸워주는 전사가 있었냐 이거죠. 없었잖아요. 그 위기에 몰릴 때 제대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냥.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변 구석구석에 전사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저장 무난하고 뽑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애국심이 충만하고 전사적이고 뭔가 책임감 있고 추진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뽑았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지난 이야기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도 좀 말썽스럽기보다는 좀 조용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죠. 포진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뭔 일 터지면 책임을 안 지고 의리가 없어. 자기 몸 던져서 뭐 안 해요. 그냥 편안하고 무난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쓸 때 좀 전사적인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뭔가